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제가 그동안 개조한 제품들, 다는 아니고 몇몇 제품들은 이벤트로 나눠드려서 없는 것도 있고 이 자리에 없는 제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개조한 제품들의 근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놨는데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만들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 못 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게 있죠. 이거 맥킨토시 클래식, 여기다가 맥 미니를 넣어서 지금도 쓸 수 있게 만든 맥킨토시 클래식, 이베이에서 구매를 해와서 이렇게 깨진 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황변이 심해서 황변 제거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다시 황변이 생겼네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제품들 한번 이렇게 늘어나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조한 거는 저 PS3 케이스로 MXX 만든 제품이 되겠고, 저것도 또 와이어링 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제품은 여기는 빠졌네요. 이게 있었죠. 이게 고장난 갤럭시 S9 이 제품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덱스텝. 어떤 분이 대충 마감한,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상관은 없지만 이 옆면을 보고 베놈 에디션이라고 불러주었던 이 태블릿. 이 태블릿이 조회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회수 3위는 뽀로로 컴퓨터 개조한 건데 그거는 조카한테 줬죠. 그리고 대망의 1위, 당연히 미미 노트북이죠. 이 미미 노트북은 처음에 제가 라떼판다 1세대를 넣어서 상당히 성능이 별로였는데 지금 현재는 셀러론 J4125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업무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데는 무리가 없죠. 물론 롤도 저업으로 놓고 돌아가긴 합니다. 특히 미미 노트북은 쇼츠가 200만 조회수를 넘을 정도로 쇼츠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 유저분들이 좀 많이 구독을 하게 되었죠. 맨 처음에 제 채널 시작 당시에는 남성 구독자 비율이 99.5%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미 노트북 영상하고 쇼츠 때문에 여성 구독자 비율이 현재는 15% 정도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미미 노트북. 여성 구독자의 유입을 위해서 또 미미 노트북과 같은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또 한 번은 또 개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4위가 이 공진단 조선 노트북이죠. 조선 노트북. 이것도 라떼판다 1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떼판다 1세대 들어간 제품들이 상당히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선 노트북, 조선컴 이런 용어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똥컴이란 그런 용어와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사양으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 5위가 이 비모 컴퓨터입니다. 저것도 라떼판다 1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성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라떼판다 1세대 놓고 재밌게 만들면 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 미미 노트북에도 라떼판다 1세대가 들어갔었는데 라떼판다 1세대가 정말 저에게는 행운의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고 보니까 라떼판다 제조사인 DF로봇사에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줬었습니다. DF로봇사 로고가 들어간 후드티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줬었습니다. 제조사 중에서 하드커널사라든가 DF로봇 여러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를 또 고맙게 여겨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회사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또 제가 바로바로 리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었는데 기가지니 테이블 TV. 이것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제가 했던 개조들 중에서 좀 따라하기 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는데 이거 때문에 중고나라에 사기치는 사람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중고로 물건 구매해서 개조하고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가라 그나마 다행이지 고가 제품 이런 거로 사기가 발생했으면 또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가지니 테이블 TV는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셨고, 그리고 기가지니 자체 를 저는 이렇게 살렸는데 오디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디오 셀렉터를 제가 장착을 해봤는데 안됩니다. 기가지니 메인보드를 보존하는 것은 이 사운드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안됩니다. 이것도 오디오 셀렉터까지 제가 추가를 해봤는데 이것도 컨텐츠를 만들려다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오디오는 어쨌든 안되니까 기가지니는 그냥 제 생각에는 시계 쓸 거 아니면은 메인보드는 걷어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빠졌네요. 정말 무거운 스팀덱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스팀덱보다는 조금 성능이 앞서는데 요즘 나오는 AMD의 6800U가 들어간 UMPC한테는 성능이 안되죠. 그래서 더 무겁게 개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제품 이 정도였고, 대형 제품들은 그 중에서 이 제품
PSP를 7인치로 개조하는, 이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에나멜 선으로 버튼들을 다 연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잘 나와서 만족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7인치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7인치 게임기 사서 PSP 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워낙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이 PS4 포터블, 저거는 정말 만들어 놓고도 좋았는데 처음에 실패했었죠. 그래서 실패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원래 실패한 거는 잘 안 올리는데 실패기까지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내서 성공했던,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중꺾말을 보여준 제품이 바로 저 PS4 포터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처음에 성장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게 라즈베리 파이 4 노트북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PS2 포터블인데, 이 똑같은 케이스로 이 안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 4를 가지고 노트북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또 구독자 이벤트로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격투 게임 전용 PS2로 개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힘이 들었지만 이 케이스가 상당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라즈베리 파이 4 노트북 받아서 가져가신 분은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개조를 당했던 제품, 이 파워키디 A12 아케이드 게임기가 가장 많은 개조를 거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걸로 컨텐츠 한 3, 4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나중에 저렴하게 풀릴 때는 뭐 6만원 그 정도까지 풀렸었는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만 해도 8만원이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개조한 액정도 거의 6만원 정도 합니다. 뭐 그리고 안에 라즈베리 파이 4도 들어가고, 뭐 여러 부품들, 그런 거 다 합치면 뭐 진짜 기기값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게임기인데,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또 개조를 따라 하셔서 여기에 오드로이드 N2까지 넣으신 분도 있었죠. 지금 오드로이드 N2 L이 나왔기 때문에 IPS 디스플레이 들어간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오드로이드 N2L 넣으면은 개조하기 상당히 편하고 아주 쓸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퀴 화면 같은 걸 하려면은 라즈베리 파이 4가 필요하긴 한데, 저렇게 가장 많은 개조를 거쳤던 제품까지 보셨고, 그리고 또 레트로 기기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PSP 무선 충전되고 대용량 배터리 들어간 PSP 1000번대 IPS 디스플레이로 개조를 했었죠. 이렇게 과거 게임기들은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IPS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과거 게임기들을 더 좋은 화질로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뭐 게임보이도 제가 개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C 충전식 배터리 무선 충전 그런 것들을 개조를 했었습니다. 뭐 게임보이 컬러도 했었죠. 그리고 뭐 블루투스 모듈도 집어넣어서 블루투스로 음악 들을 수도 있게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예전 게임기의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DIY도 뭐 할 때도 재밌고 하고 나서도 뿌듯한 그런 개조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커스텀 게임기들 7인치 안드로이드 핸드헬드, 개인적인 사정으로 3D 프린터를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뭐 3D 프린팅은 하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JLC PCB라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 관련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초창기에 만들었던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닌텐도 스위치 메탈 케이스로 만든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넣어서 만든 게임기 살짝 벌어져서 테이프로 좀 붙여놨습니다. 요것도 초창기 제품이라 좀 퀄리티가 떨어지죠. 뭐 사실은 뭐 지금 만들어도 뭐 이 정도밖에 못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워낙에 깎아내는데 힘이 들었어서 전문적인 그런 깎아내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오드로이드 X4를 넣어서 만든 미니 세가 세턴, 최근에 오드로이드 N2L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고성능으로, 이때 오드로이드 X4는 세턴이 100% 돌아가지 않았는데 오드로이드 N2L을 넣으면 이제 100% 돌아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스트로시티에 라즈베리 파이 4를 넣어서 만들었던 게임기, 그 내부에 있던 기판을 가지고 또 만든 게임기요. 원래 있던 기판을 빼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다른 기기에 넣어서 만드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이패드로이드, 요거는 뒷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사실
아이패드 5 액정이긴 한데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LCD는 아이패드 5 제품이 맞는데 예전에 중국 윈도우 태블릿 중에 테클라스트의 X98 그러한 제품에 들어갔던 앞면 터치가 거기에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네, 요것도 뭐 옆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뒷면을 제가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놔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졌네요. 네, 요거는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1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콩순이 안드로이드 카메라, 네, 라즈베리 파이 4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사실 요것도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던 제품이긴 하네요. 장난감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게 만들고 뭐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이벤트로 나눠드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품들 제외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로 나눠드릴 제품도 제외하고 한번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제가 거의 3년 동안 하면서 만들었던 제품들 모아놓으니까 정말 네,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안되거나 고장난 제품은 없는데 몇 가지 한번 켜서 화면 들어오는지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작동이 되네요. 파워키디 개조 제품이 아직 충전이 안 돼서 어댑터를 꽂았습니다. 할 수 없이. 네, 이제 파워키디 개조 제품도 들어왔고, 네, 스트리트파이터 2까지 켜봤는데 역시 베젤이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죠. 근데 이게 뭐야, 미미 컴퓨터가 충전이 덜 됐네요. 하도 많은 제품들을 충전을 하다 보니까. 자, 아무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10만 명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박한 개조 그리고 뭐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따라서 개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초보용 컨텐츠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결과 발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구독자 지원 양식에 자신의 채널명 써놓는 곳에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서 DIY 닥터K라고 쓰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 제가 입력 폼 수정되게 고쳐놨으니까 다시 들어가셔서 자신의 채널명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이 될 때까지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있었지. 3텐 바이 미.